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는요, 힘만 좋다고 헤드 스피드만 빠르다고 거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야 비거리가 멀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가진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응용할 수 있고 공감될 수 있는 비거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백스핀이에요. 스핀이 많은 건 공의 회전량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공을 딱 치는 순간 공은 회전을 해요. 뒤로 회전을 합니다. 뒤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백스핀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이언을 칠 때는 많은 백스핀, 드라이버는 좀 적은 백스핀, 그런 백스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레슨을 23년 하면서 백스핀에 대한 이해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스윙 보고 날아가는 거 보고 고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스핀이 어떻게 먹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공을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면서 백스핀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백스핀이 많으면 공이 쭉 살아갔다가 끝에서 힘없이 죽어서 런이 발생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종속이 약한 거죠. 백스핀이 줄어야 공이 끝까지 힘이 있는 종속이 강한 그런 공을 칠 수 있는 거고요. 공이 많이 구르는 사람이 백스핀이 낮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된 거죠. 백스핀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방법을 지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쳐볼게요. 드라이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 쪽에 놓잖아요. 왼발 쪽에 놓을 거고 내 무게중심은 오른발에 둬요. 그리고선 최대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을 치려고 노력해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올라가면서 공을 친다. 어퍼블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을 치면 우리가 탁구나 테니스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을 딱 쳤을 때 스핀이 탑 스핀이 먹으면서 네트를 딱 넘자마자 이렇게 드라이버가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회전량이 적은 그런 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전량을 줄이려면 일단 첫 번째 셋업이 되게 중요해요. 셋업이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공은 왼발 쪽에 있죠. 그리고 머리가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야 올려서 칠 수 있으니까. 자, 공은 왼발 쪽에 있고 내 무게중심은 오른발에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올려서 치면요, 백스핀의 양이 줄고요. 그러면서 드라이버가 걸리듯이 공이 좀 일찍 떨어지죠. 하지만 끝까지 강한 구질의 공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백스핀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축이에요.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공을 들어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축은요, 우리가 좌우도 축이라고 말 수 있죠. 좌우의 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하나 전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축이 공 쪽에 다가간다 이거예요. 다가가면 공간이 없죠. 그러면 찍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덤벼도 찍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내 몸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공을 들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궤적이 낮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축이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다운스윙 때 내 몸이 약간 비스듬해지죠. 그러면 비스듬해진다는 얘기는 채가 완만하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야구 선수들도요, 오버핸드로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언더핸드로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공을 들어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몸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칠 때는 항상 머리가 뒤에 있고 공을 퍼올릴 수 있는, 그리고 절대로 공간이 좁아지면 안 돼요. 멀어진 상태에서 들어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백스핀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립이 있고요. 그립이 있고 클럽에 헤드가 있어요. 헤드보다 그립, 손이 먼저 가면요, 헤드는 어떻죠? 약간 열리죠.
손이 먼저 가면 헤드는 열려요. 열리면 오른쪽 스핀이 먹어요. 손이 먼저 가면 헤드는 열리고, 열리면 오른쪽 스핀이 먹고 백스핀도 많아져요. 반대로 헤드가 먼저 넘어가면, 손보다 클럽의 헤드가 먼저 넘어가면, 헤드가 먼저 넘어간다는 얘기는 헤드가 다친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친다. 헤드가 다치면 아무래도 왼쪽 스핀이 먹겠죠. 왼쪽 스핀. 그러면서 채가 다치면서 백스핀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손이 먼저 가면 헤드는 열리고, 반대로 헤드가 먼저 넘어가면 다치는 거예요. 항상 헤드를 닫으면서 쳐야 돼요. 헤드가 열리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스핀도 많이 먹는 거예요. 헤드를 닫게끔 하는 방법은요, 제가 이 왼팔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왼팔에 힘을 빼고 손보다 헤드를 먼저 보내는 그런 구조가 되면 공은 왼쪽으로 스핀이 적은 그런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말 단순하게 왼팔에 힘을 빼고 오른팔로 치면 헤드가 닫히면서 공을 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드로우라는 구질이 많이 생기죠. 왼팔이 가벼워지면 훅성이 많이 나거든요. 반대로 왼팔이 강해지면 슬라이스성이 많이 나죠. 왼팔이 강해지면 손이 먼저 리드하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왼팔을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왼팔을 펴버리잖아요. 왼팔을 피면 헤드는 늦어져요. 왼팔이 이렇게 펴지면 손이 먼저 간다는 얘기예요. 어깨가 밀려요. 왼팔을 피면 어깨가 밀리고 몸도 다 열리고, 그러면 헤드는 늦어져요. 몸이 먼저 돌면 헤드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스핀은 또 많아지는 거예요. 스핀을 줄이려면 헤드를 먼저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했어요. 어깨가 기다려줘야 되고 몸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상체를, 어깨를. 그래야 헤드가 닫히면서 공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백스윙을 충분히 과감하게 많이 돌려놓고 다운스윙 때 어깨를 딱 버텨버리면, 뭐 얘든 어차피 다 어깨니까 어깨를 버텨버리면 손의 진행이 멈추면서 헤드가 먼저 넘어가죠. 이렇게 가야 다치는 과정에서 공을 맞게 되고 왼쪽 스핀, 그 다음에 낮은 백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몸이 먼저 열리면 안 돼요. 왼팔을 펴서도 안 돼요. 왼팔에 힘을 빼고 왼팔로 굽힌 상태에서 오른팔 위주로 치는 거죠. 하체랑 오른팔 위주로. 그래야 다치면서 맞고 스핀이 줄죠. 제가 채찍 스윙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백스윙은 과하게 많이 하라고. 정말 최대한 백스윙을 빠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백스윙을 빠르게 많이 해놓고 다운스윙 때 멈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헤드를 먼저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손의 진행을 멈추는 거죠. 그러면 어깨가, 팔이 브레이크가 걸리면 관성에 의해서 헤드는 탕 하고 넘어가는 거죠. 샤프트로 공을 치는 거죠. 네, 거기서 핵심은 제가 항상 왼손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헤드가 닫히면서 왼쪽 스핀이 먹고 비거리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제가 보면요, 오른쪽 슬라이스성의 스핀이 먹으면 원래 백스핀이 좀 많습니다. 반대로 닫혀서 왼쪽 스핀, 훅성의 스핀이 먹으면 백스핀이 조금 줄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근데 잘 들어치고 있고 헤드도 잘 닫히면서 치는데 백스핀이 되게 많이 먹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잘 들어치고 채가 잘 닫히는데 왜 백스핀이 많이 먹나 봤더니, 채가 너무 가벼워도 문제가 생겨요. 헤드가 만약에 너무 가벼워요, 이게 딱 브레이크를 딱 걸면요, 딱 멈추면요, 헤드 무게에 의해서 탕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는 거죠. 헤드가 너무 가벼우면, 혹은 샤프트가 나랑 안 맞으면. 잘 들어치고 있고 드로우로 잘 치고 있는데도 백스핀이 높다면 이 채에 대한
체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헤드가 너무 가볍지 않은지, 샤프트가 나랑 맞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고 스핀이 줄어드는 그런 채를 구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맞는 채가 중요한 거예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는 첫 번째 방법은 스핀을 줄여라. 들어쳐야 되고 손보다 헤드를 먼저 보내야 되고 마지막은 나랑 맞는 장비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는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몸과 공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셋업이 가까우면 안 돼요. 너무 가까우면 팔을 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람이 공간이 있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공 던지기를 해요. 이런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좁아요. 지금 여기 겨드랑이 이쪽 팔꿈치 각도가 예각이에요. 예각이 된 상태에서 힘을 쓴다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직각이나 약간 둔각이 돼도 괜찮아요. 차라리 이런 각도가 훨씬 힘 쓰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이런 각도로는 힘을 못 씁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이렇게 겨드랑이에 뭘 타올 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레슨을 안 좋아하고요. 일부러 공간을 줘야 돼요. 공간을 줘야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백스윙 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운스윙 때 역시 내 팔을 쭉 필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게 사실은 원심력이죠. 손을 몸에서 멀게 하고 원을 크게 그리는 걸 원심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손이 몸에서 멀어져야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 좁아지면, 가까워지면 그 공간은 줄어들고 결국엔 팔은 움츠러들어요.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치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자, 배를 내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내밀면 내 상체는 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상체가 공에서 멀어지면 팔은 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다가가면, 내 몸이 공 쪽으로 다가가면 팔은 어떻게 돼요? 팔은 굽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배를 내밀어 주세요. 손이 몸에서 멀어져야 돼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자, 보세요. 백스윙 때도 굉장히 손이 몸에서 먼 게 좋아요. 그리고 요 겨드랑이 공간, 팔꿈치도 좀 넓게 가는 게 좋고요. 보세요. 넓게 칠 때도 배를 내밀면서 내 몸이 공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을 시원시원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심력. 그죠?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항상 왼손을 놓는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심력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원심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손과 몸 사이의 공간을 쭉쭉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이 다가가잖아요. 팔은 구부러질 수밖에 없고 팔이 빠질 수밖에 없고 치킨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킨윙을 고치고 싶으면 공간을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가까운데 내가 아무리 모아봤자 모아지지 않아요. 팔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깨 다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무조건 멀어져야 돼요. 내 몸이, 내 상체가 공에서부터. 그래야 양팔을 모을 수도 있고 릴리스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형도 있어요. 백스윙 때 조금 얼리 코킹하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요렇게 좀 짧게 백스윙을 했죠. 요렇게 짧게 백스윙을 하면요. 여기가 붙죠. 그리고 손도 얼굴에서 가까워지죠. 그러면 다운스윙은요. 가팔라져요. 다운볼로 찍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스윙 때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어퍼블로 스윙도 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 겨드랑이를 붙이면 안 됩니다. 손이 얼굴에서 멀어야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좁아지면 안 됩니다. 좁아지면 자꾸 이런 느낌. 왜 흔히들 티라노 공룡 스윙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돼요. 팔이 자꾸 몸에서 멀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 때 공간 만들고 다운스윙 때 공간 만들면 사실 팔로스루 피니시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프는요, 셋업 백스윙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팔로스루 피니시는요, 신경 안 써도 사실 다 좋아지는 거고요. 내 몸이 편해지잖아요? 속도는 저절로 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지. 자,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는 조건, 두 번째는 공간이었어요. 충분한 팔을 뻗을 수 있는, 내 몸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였어요.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 종합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엔 스피드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드라이버 샷의 볼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엔 손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다리 이렇게 모았죠. 다리 모아놓고 그냥 손목으로만 한번 쳐볼게요. 손목으로만. 다리를 하나도 안 쓰고요. 그냥 손목만 가지고, 물론 완전 손목만 가지고 칠 수는 없겠죠. 상체도 어떤 허리도 조금씩은 써줬겠죠. 하지만 거리는 230 가요. 결국엔 스냅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죠. 스냅.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릴리스라는 건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릴리스라고 하잖아요. 힘을 주면, 손에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을 주면 릴리스라는 게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되죠. 손목에 힘을 빼고 부드러워야 릴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주라고, 밑에서 힘을 주라고 해놓고 릴리스를 하라고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을 주는데 릴리스를 한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밑에서는 힘을 주면 안 돼요. 밑에서는 부드러워야 릴리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을 쓸 수 있는 곳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힘을 딱 쓰는 거죠. 백스윙 탑에서 출발할 때, 그때만 힘을 쓰고 밑에서부터는 힘을 빼는 거죠. 여기서부터. 왼손을 놓는다라는 마음으로 위에서만 힘을 써야 릴리스를 할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전에도 그 얘기했죠. 백스윙은 약간 오버스윙을 해도 좋으니까 좀 크게 하라고. 대신 여기서는 약간 끊어버리는 거예요. 피니시 할 필요 없어요. 딱 반스윙만 하는 거예요. 자, 백스윙은 좀 빨라도 돼요.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백스윙이 좀 빨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탄력에 의해서 백스윙이 커지는 거니까. 자, 백스윙 좀 크게 했고, 백스윙 좀 크게 했고, 멈춰야 돼요. 그러면 손이 멈추면 헤드는, 샤프트는 튕기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뭔가 탕 하고 튕기는 거예요. 손이 딱 멈추니까 탕.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채찍 스윙이죠. 손을 멈추면 헤드는 알아서 탁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이 정말 근력이 좋은 그런 분들이 아니군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백스윙 탑에서 내 몸이 최대한 이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은 좀 커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을 너무 작게 하면 백스윙 때 경직되면 힘을 쓸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힘을 쓰면 안 되는데 백스윙을 너무 작게 하면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지죠. 백스윙을 좀 크게 많이 해놓고 위에서만 있는 힘껏 출발하고 그 다음에 마는 거죠. 힘을 쓰고 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스윙을 좀 충분히 많이 밑에서는 딱 끊어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백스윙은 빨라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백스윙은 빨라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느린 백스윙을 다 좋아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백스윙 탑이 되게 불편했었어요. 되게 경직됐었어요. 저도 엄청 느리게 백스윙을 했거든요. 느리게. 너무 느리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잖아요. 되게 몸이 경직돼요. 제가 좀 전에 겨드랑이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겨드랑이 붙이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에도 경직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내 몸을 어떻게 하면 탑에서 내 몸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드느냐가 핵심인데 겨드랑이 뭘 타올을 끼잖아요. 그걸 안 떨어뜨리려고 경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뭘 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백스윙을 너무 느리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도 경직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백스윙을 너무 느리게 하잖아요. 오히려 경직되고 회전량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느려도 돼요.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너무 느리면 오히려 몸은, 상체는 경직돼요. 무릎과 골반을 쓰시고 오히려 백스윙을 좀 빠르게 해서 백스윙을 좀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탄력에 의해서 백스윙을 좀 여유 있게 크게 해 놓으시면 힘을 제가 위에서만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백스윙을 좀 빠르게 그냥 쭉 돌려놓고 위에서, 탑에서만 힘을 빡 쓰는 거죠. 그냥 쭉 돌려놓고 위에서, 탑에서만 힘을 빡 쓰는 거죠. 이렇게 쳐도 260이 넘어가요. 265예요. 물론 백스윙이 좀 빠르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연습을 많이 하면 몸이 기억하는 거고 똑같이 그 반복적인 운동을 하다 보면 내게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힘을 쓸 수 있는 곳을 충분히 만들어 줘야 돼요. 위에서만 힘을 쓸 거니까. 그래서 백스윙을 크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스윙을 크게 해야 위에서 힘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손을 놓을 수 있어요. 왼손을 놓으면 헤드는 알아서 탕 튕기죠. 탕. 그래서 손보다 헤드가 먼저 넘어가면서 채는 닫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백스핀을 줄여라, 공간을 만들라, 그 다음에 손목을 부드럽게 써라, 이런 이야기들, 오늘 이야기한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 백스윙을 크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버스윙이란, 도대체 오버스윙이란 뭘까요? 채가 이렇게 까딱 넘어가는 게 오버스윙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오버스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턱이 밀리면 오버스윙이라고 생각해요. 턱이 들리거나 혹은 밀리거나 그렇게 되면 시선이 공을 놓치게 돼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스윙이라 생각해요. 백스윙을 요것밖에 안 해도 턱이 자꾸 밀리잖아요? 그건 오버스윙이에요. 백스윙을 이렇게 많이 해도 오버스윙이 정말 채가 이렇게 넘어가도 턱이 밀리지 않는다면 그건 오버스윙이 아닌 거죠. 사람의 유연성이라는 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좀 마른 체형의 유연성이 좋은 그런 여성분일수록 채가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어떤 근육질이나 상체가 조금 큰 발달한 그런 남성분,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일수록 백스윙은 오히려 너무 과하면 안 되죠. 턱이 밀릴 정도로 과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채가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턱이 밀리냐 밀리지 않느냐로 어떤 오버스윙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연성이 안 좋은 분일수록 조금 백스윙 속도를 좀 내서라도 백스윙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정 안 되면 무릎 쓰고 뒤꿈치 들면 되죠. 네. 그러면 스윙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힘 쓰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래야 밑에서 힘을 뺄 수도 있는 거고, 손보다 헤드를 먼저 보낼 수 있는 거고, 왼손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건 결국엔 90력까지 만들어졌을 때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손이 몸에서 멀어야 되는 원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원심력. 거기다가 플러스 손목이 써지면 아크는 작아지죠.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구심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손목이 풀려서 아크가 작아져야 되는 거죠. 손목은 늘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손목은 늘 이런 패턴. 백스윙 때나 다운스윙 때나 똑같은 패턴. 이렇게. 왼손을 놔야 돼요.
왼손을 놔야 헤드가 알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왼손을 강하게 쥐면 아크는 커지고 상체는 딸려 다니게 되고 공은 밀게 돼요. 공을 밀어치는 느낌이 아니라 왼손을 놓으면 헤드가 먼저 탕 하고 튕기는 그런 휘두르는 골프를 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힘쓰지 마세요. 끝까지 힘쓰면 손은 진행되고 손이 진행되면 제가 아까 백스핀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손이 진행되면 안 돼요. 손이 멈춰줘야 헤드가 닫히면서 왼쪽 스핀이 먹고 백스핀이 줄어드는 그런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스피드도 빨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헤드 스피드를 내려면 결국엔 중간서부터 멈춰야 돼요. 그래야 관성에 의해서 구심력에 의해서 공을 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백스윙은 과하게 오버스윙 하시고요. 진짜 저처럼 여기서 멈춘다는 마음으로 치세요. 오늘 역시나 채찍 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샤프트를 채찍처럼 사용하는 그런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한 백스핀을 줄이고 공간을 살려서 원심력을 이용할 수 있고 마지막 손목을 부드럽게 서서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 가지가 다 융합이 된 그런 골프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을 뺀다는 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왼손을 놓는다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근데 자꾸 풀로 다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 50% 힘만 가지고 손은 몸에서 멀리 해야지, 왼손을 놓아봐야지,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체 많이 안 써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최대한 배치기를 하면서 상체 멀어지면서 그래야 원심력이 살아나죠. 이렇게 상체 힘을 빼는 연습만 돼도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요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